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에는 모 출판사에서 전화 와서 책을 빨리 원고를 더 책을 내겠다라고 했다가 이제 경영경채 인원이 별로 없죠. 예,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강의할 때마다 자료가 조금씩 바뀝니다. 계속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번에도 범죄피해자 보호법도 그렇고 바뀌었습니다. 2025년 3월부터 새 규정이 또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법령이 안 나오다가 이번에 또 법령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령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법령이 내년에 상당히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자료를 업데이트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늘 제일 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1페이지 보시면 강의 계획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잠정적인 겁니다. 작년에 했던 거 위주로 해서 했는데 학원 사정이라든가 여러분들 진도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데 원래 계획은요. 우리가 이제 8월 달에 시험 치고 9월, 10월은 범죄학 강의가 없습니다. 강의가 없고 지금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는 건데 지금 오늘 개강해서 8주 정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기초 강의입니다. 기초 이론 플러스 경찰 행정 경찰 기출 문제 거기다가 보충을 넣어서 하는 건데 지금 오늘 양복 입고 면접하시는 분들 보이시죠? 이분들 중에 또 낙방을 하시면 다음 순환에 또 들어올 분이 계실 텐데 어떻게 보면요. 저는 지금 하는 이 강의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2025년 3월에 개강하는 기본 플러스 테마는 원래 테마 특강이라고 해서 따로 돈 내고 따로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범죄학은 작년 같은 경우에 기본 강의에다가 테마 넣어서 구주로 했거든요. 따로 테마 특강을 안 하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작년 대비해서는 이런 계획입니다. 이런 계획인데 이번 기출문제 이제 제가 원래 거 자료에 다 넣어 드릴 텐데 작년에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1페이지에 2024년 경찰행정 경찰범죄학에서 은근히 까다롭게 출제되었습니다. 이렇죠. 이게 이제 교수님들의 메시지입니다. 즉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공자치가 떨어진 거죠. 근데 카트라인을 보니까 아니 내가 헌법 안 하고 범죄하겠으면 합격하고도 세 문제가 남네 이래 된 거예요. 실제로 첫 어부지리로 공채는 절대로 합격을 못 하실 분이 이쪽 오셔가지고 합격 가신 분이 있거든요. 그런 선배도 보고 이러니까 그냥 온 거야. 근데 이제 첫 해는 문제가 별로 안 어렵습니다. 제 강의 들으신 분 한 개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껌이네 이래 된 거죠. 헌법은 왜 문제가 생기냐면 헌법재판소 판례가 산더미처럼 새로운 게 매년 쏟아지잖아요. 근데 거기서 시험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범죄학은 한 번만 좀 해놓으면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이랬는데 실제로 첫 해는 시험이 쉬웠고 같은 친구인데 공채 왔으면 불합격했을 친구가 경채에서 합격해서 안녕 하고 가버리니까 열받았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번 시험에 뒤통수를 맞았죠. 여러분들 교수님들은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수험생을 위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그래 우리 제자들 경찰 많이 돼야지 하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자기의 입신양명에 목숨 거신 분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 모집 말고 학교 잘 돌아가고 내가 월급 많이 받고 잘할까 이 생각하시지 여러분들이 경찰 빨리 합격하시고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 각자 도생입니다. 여러분들이 경찰 시험 치려고 마음 먹으셨으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최단 기간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지 아무도 믿으셔도 안 됩니다. 저도 믿으셔도 안 되고 이런 얘기는 학원에 실례가겠지만 강사들 이야기합니다. 내만 믿고 따라와. 거짓말입니다. 그럼 학원에 돈 갖고 온 사람 다 합격해야죠.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공무원 시험은 마찬가지입니다. 경찰 시험이든 마찬가지. 자기가 알아서 하고 자기가 결과에 책임을 지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교재,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 있어도 시험장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로 풀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단시간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시험 시간 여러분들 점심 먹기 전에 끝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후 6시까지 시험 치면 합격자 반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빠른 시간 내에 마킹까지 맞춰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학원 박사과정 공부하듯이 그렇게 하시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실컷 공부해 놓고 순발력을 기르지 않으면 문제풀이하는 스킬이 없으면 굉장히 합격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친구는 합격하고 난 1년 더 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아유 강사라는 놈이 뭘 알아. 기초부터 차근차근 해야지.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한 과목만 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학도 쳐야 되고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합격을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방점을 맞춰야 되지. 합격은 못했지만 난 실력이 있어. 다 나한테 물어봐. 그런 선배님이 계시면 피하셔야 됩니다. 그런 선배님은 학원에서 최대한 버틸 수 있는 기간은 3년, 4년입니다. 그 뒤에는 자기가 부끄러워서 학원에 올 수가 없습니다. 특강할 때만 문제집 특강할 때만 살짝 왔다가 도망치듯 가시고 후배들을 피하게 되죠. 왜? 시험은 잔인하고 결과론이니까.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는 저 선배님 실력이 좋아요 하고 막 후배들이 다 물어요. 근데 그 선배가 아깝게 한두 개 차이로 2, 3년 떨어져요. 아무도 안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선배가 보는 책을 안 보고 다른 책을 봅니다. 사람들이.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안 당하기 위해서 빨리 합격하셔야 되고, 제가 학원에도 강의를 하고 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지만 학원은 오래 다니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학원 직원분들, 교수님들 너무 훌륭하시고 가족 같아요. 물론 맞지. 그렇지만 합격하고 나서 교수님 밥 먹어요, 뭐 놀러 왔어요, 이렇게 오셔야 되지. 주구장창 학원 구성원들하고 안면을 트시면서 여기가 내 집이야, 평생 직장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조금 현실을 좀 직시를 하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제가 커피 믹스 굉장히 좋아하는데 커피 믹스 먹어서 배가 나왔어요. 이게 다 커피 믹스 살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요새 블랙을 먹습니다. 계속. 왜? 인생의 쓴맛을 기억하자 이러면서, 그죠? 인생의 쓴맛을 기억하자. 제가 이제 나이가 상당한데 그래도 아직까지 대기업 가서 벌써 잘렸을 나이인데 아직까지 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고 학원에서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하고 계속 교류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저는 제 집도 있고 뭐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니까 인생도 이러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아니죠. 항상 인생의 쓴맛, 옛날에 봤던 쓴맛, 앞으로도 또 쓴맛 볼 수 있다. 어떻게 알아요? 경제 대공황이 올지. 맞잖아요. 집을 사놨는데 대폭락을 해가지고 3분의 1로 가격이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항상 인생의 쓴맛을 기억하자 이러면서 블랙을 요새 일부러 마십니다. 달짝지근한 커피 믹스 마시고 싶은데 쓰디 쓴 블랙을 먹으면서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대비하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 첫날부터 막 무거운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현실은 직시를 해야죠.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여기를 오셨는지 부모님이 돈을 대시는지 모르시겠지만 어느 부모님이 대학 졸업해서 몇 년 동안 계속 학원비를 대주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것만 해도 행운이라고 생각하세요. 공부하고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만 왜 이렇게 힘들어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없어졌습니다만 영남이공대학교에 경찰행정학과가 있었습니다. 이게 없어지고 지금 사이버 해커 양성하는 사이버 보안과로 바뀌어가지고 다 취업했습니다. 과를 잘 바꿨죠. 머리 좋게 바꿨는데 그때 제가 거기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제 수업 듣던 분들이 우리 학원에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많이 합격해 갔습니다. 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남학생인데 의경 갔다 와서 우리 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1년 안에 합격하겠다 이러면서 했는데 집안이 굉장히 가난해요. 그래서 아버님이 갑자기 사고를 당하셔서 병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한 달 보름 남겨놓고 아버님 간호할 사람이 없어요. 책 들고 병원으로 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경제적으로 힘들고 하니까 정신적으로도 막 혼란이 오고 이래서 그동안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게 무너졌습니다. 시험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서 한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가 봐요, 경제적으로. 그 저한테 장문의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와주면 좀 도와주고 싶어서 연락을 취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안 받고 한 3개월 지난 뒤에 이제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뭐 그래서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취직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너무나 부러워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택시 이제 시내 저는 이제 제 차는 팔아먹었고 마누라 차 한 번씩 얻어 타거나 저는 강의하는 데가 다 지하철이고 걸어가는 데입니다, 그죠? 그래서 택시를 타고 영남이공대학교 가는데 이공대 앞에 그 횡단보도에 신호 이제 유턴해서 세우니까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기사분이 저보고 저는 엄마 아빠를 잘못 만나가지고 중학교만 졸업을 했대요. 고등학교 못 가고 계속 돈 벌었대요. 돈 벌다가 지금 택시 하고 있는데 다시 태어나면 대학생은 꼭 한번 해보고 싶다. 그 얘기도 깜짝 놀랐죠. 요새도 이런 분이 있나? 이러면서 자기는 그 점심시간에 대학생들이 책을 이렇게 들고 남학생 여학생들이 이렇게 횡단보도에 밥 먹으러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그게 해보고 싶대요. 한 번도 못 해봤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강의실 가서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학교가 마음에 안 들고 막 불만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을 정말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공부하는 게 힘드시고 하더라도 여기에 앉아 있고 싶어도 앉아 있을 수 없는 분들도 많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좀 열심히 하셨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진짜 첫 해처럼 나오면요 그냥 1년 만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범죄학원. 다른 과목만 되면 범죄학원 양도 적고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시험이 이제 제가 이제 기초를 하겠지만 교수님들이 이제 특유의 그 목리를 부린 겁니다. 너희들이 범죄학을 만만하게 봤지? 그럼 한번 당해봐. 우리 책을 사야 될 걸 이러면서 자기 책에만 있는 아니면 자기 선배 은사님 교과서에만 있는 이상한 거 책에 없는 거 학원 교재 없는 거 이런 것도 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 경찰 간부 있죠. 왜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경위공채인데 경위공채 범죄학은 40문항이잖아요. 그 진짜 그거는 한 열 몇 개 틀려도 합격이죠. 굉장히 문제가 더럽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거기에 비하면 우리 경찰 행정 경채는 최고 수준의 문제입니다. 정답 시비가 거의 없는 아주 정형화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오늘 강의 기초 강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기초 이론에다가 기출 문제는 경찰행정 경채만 넣었거든요. 왜 이렇게 하냐면 제일 중요한 게 이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 기초인데 뭐 중요해 하는데 제가 강의하면서 설명드리겠지만 기초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계를 안 잡으면 1월 강의, 3월 강의 들어도 못 따라옵니다. 절대로 못 따라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 기초 강의, 기본 강의면 3월 달에 그냥 강의 듣지 말고 3월 달에 3월 개강 기본 플러스 테마 구주 이거 제일 두꺼울 건데 이것만 들어보면 되지 하는데 못 따라가는데 뭐. 못 따라가요, 절대로. 아침 먹을 때 지금 반도 못 맞춰요. 그럼 완전히 시험이 다가오면 실력이 늘어야 되는데 포기야, 포기. 괜히 범죄하겠어. 헌법하고 똑같아. 뭐지?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기초를 잡으시고 찬찬히 탑을 쌓듯이 하시면 뒤쪽이 편해집니다. 이 여러분들 절대로 기억하실 게 뭐냐면 그냥 얇게 넓게 알면 합격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얇게 넓게 이것도 본 적 있어, 이것도 본 적 있어, 이 책도 풀어봤어, 저 책도 풀어봤어 이렇게 공부하면 합격 못해요. 진짜 열심히 하면 한두 개 차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한정된 범위를 확실하게 알면 합격이 더 빨라요. 안 배웠는데도 맞춰요. 우리 범죄학이 그런 겁니다. 이 범죄학은요 국어 잘하신 분들이 잘해요. 이게 왜냐하면 문장력이 중요합니다. 문장력의 문제 해설을 잘하시는 분은요 안 배웠는데 찍으면 맞아요.
이게 우리 법학하고 다른 겁니다. 저도 법대 나오고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까지 했지만 법 과목하고 범죄학하고 달라요. 도리어 경찰하고 약간 비슷한 면이 있는데 이게 이제 수업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이게 형사법하고는 다르구나. 제가 우리 그 첫 미팅 때도 말씀드렸는데 형사법은 판례가 많이 나오잖아요. 판례 법령 나오면 판례는 중요한 거 대법원에서 이야기했던 거 헌법재판소 이야기했던 거 요게 그대로 나옵니다. 시험에 고문장 그대로. 그래서 부지런만 하면 일정 점수를 딸 수 있어요. 처음엔 너무 어려운데 학원물을 1, 2년 먹으면 성적이 비슷해지단 말이야. 근데 범죄학은 웃기는 게 뭐냐면 죽으라고 범죄를 공부했어. 그건 나 70점을 맞았어. 근데 후배가 시험 치기 석 달 전에 뜨고 와가지고 특강 듣고 뚝 했는데 80점을 맞네? 이게 범죄학입니다. 이게 범죄학입니다. 후배는 물으면 모르는데 답을 찍었는데 맞아요. 오,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목 성격이 약간 다르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는 이 기초 강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서 체계를 잡으시면 뒷부분이 굉장히 좀 편해지겠지만 아이고 뭐 5분 달에 안 들으면 1월 달에 듣고 안 되면 또 3월 달에 듣지 이래서 미루기 시작하시면 나중에 굉장한 혼란에 빠집니다. 문제가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아침 목에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숫자를 좀 줄이잖아요. 그 다음부터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 기본 테마가 버리면 거기도 아침 모의고사가 있는데 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 배운 것도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기초를 안 잡아놓으면 그때 딱 들어오잖아요. 멘붕이 오는 겁니다. 뭔데? 범죄가 쉽다고 양 적다더니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이런 거야. 그것까지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올해 어려웠기 때문에 내년에는 약간 쉬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기회를 잘 잡으셔서 범죄학을 내년에 시험 치고 끝내는 걸로 다시는 안 보는 걸로 작정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범죄학이 좋은 점이 뭐냐 하면 그렇게 한순환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깝게 맞게 떨어졌다. 아니 뭐 체력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제가 이제 체력도 중요하다고 적어놨는데 이게 재수 없으면 면접에서 떨어집니다. 작년에 면접에서 떨어지셔가지고 지금 다시 여기 면접하신 분 있잖아. 우리 경체에도 남학생 있잖아. 그러니까 재수 없으면은 그래 떨어질 수가 있어요. 뭐 체력 하는데 뭐 발을 삐어가지고 못 갔다 하는 분도 있고요. 제가 영남이 거기 다닐 때 우리 여학생 지금 부산 경남이가 여기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그때는 경희경체가 1년에 2번 쳤단 말이야. 그래서 둘이가 이제 여학생 둘이가 졸업하자마자 왔어요. 근데 둘 다 공부 잘해요. 근데 내가 둘 다 학교 갈 것이다. 학교 갔어도 교수님한테 학과장한테도 얘하고 얘는 무조건 학교 간다. 지금 내 수업 듣고 있다. 했거든. 하나는 바로 합격했어요. 하나가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발을 다쳐서 체력을 못 갔다는 거야. 그런데 그때는 6개월마다 시험이 있었으니까 바로 그 다음에 최종 합격해서 지금 여기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카톡에도 있잖아요. 갔거든요. 그때는 뭐 6개월에 한 번씩이니까 공차하고 똑같았으니까 1년에 2번이니까 떨어지고 하면 그 다음에 또 시험 쳐야 되네. 합격 안녕 하고 갔단 말이야. 그런데 합격하고 나니까 바른 말 하는 거야. 저번에 왜 떨어졌나 하니까 발을 다친 게 아니고요. 집이 부산이잖아요. 대구에 자취한 거예요. 자취. 알람을 안 해놨나 봐. 일어났는데 지각한 거예요. 체력 시험장에. 그래서 탈락이에요. 탈락. 늦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잖아요. 자취하시는 분들은 시험 치기 전날 엄마한테 이야기해서 꼭 알람 2-3개 맞춰놓고 엄마 전화 받아라 하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재수 없으면. 실력 빵빵한데 체력하는 날 지각해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지금은 1년을 공부해야 돼. 그때는 6개월만 바로 시험 또 치니까 합격을 했는데 지금 1년 공부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재수 없으면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하늘에 이제 그런 건 하늘의 뜻이니까 하늘에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최선을 다하셔서 내년에는 합격을 해서 나가시는 방향으로 하시고요. 여러분들 사정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오늘부터 시험 칠 때까지 쭉 강의 들으시고 자습하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싶습니다. 자, 1페이지 됐고요. 그 다음에 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8주로 되어 있습니다. 8주로 되어 있고 우리 시험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 곰인가요? 이거 현대백화점에 그 행사할 때 제가 찍은 건데 체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여기서도 경영 체력 하죠. 저번에만 하더라도 대구에는 경영 체력이 없어서 KTX 타고 부산 갔었단 말이에요. 뭐 서울하고 부산 두 군데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대구도 왔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체력하는 것도 옛날보다 나아졌으니까 열심히 하시면 되겠고, 거기 2페이지 밑에 1편부터 4편까지가 이제 우리 범죄학 범위입니다. 그래서 1편 오늘 배울 거는 1편입니다. 범죄학 일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2편 범죄 원인은 여기가 양이 굉장히 많아요. 시험도 굉장히 많아하고 학설도 많고, 그 다음에 범죄 유형론에서 뭐 전통적 범죄, 살인, 폭행 뭐 이런 거, 특수범죄, 사이버 범죄, 마약류 범죄 이런 거 공부하고, 마지막으로 범죄 대책론. 이제 최근에는 이 범죄 대책론 쪽에서 새로운 이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젊은 교수님들이 미국 가서 공부하시고 미국 책 번역하시면서 옛날 책이 없었던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범죄 예방론, 범죄 예측론, 범죄 피해자론, 형벌과 교정보호에서 이 형벌과 교정보호는 여러분들 배우시는 형법하고 약간 관련이 돼 있죠. 그 다음에 다이버전 제도에서 소년 범죄 이런 것들까지 하면 범위가 끝납니다. 그래서 범위만 보면 과목의 반 내지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 범죄학의 기초적인 이해가 갖춰져 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범죄학은 이거 그냥 시험 치기 직전에 보면 돼.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책은 얇은데 이해가 안 되는, 뭐지? 강의 듣고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겁이 나지? 이런 걸 느끼신단 말이에요. 물론 법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제 범죄학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범죄학도 형사법, 경찰학과 같은 한 과목이다. 비록 배점은 적지만 무시해서는 나중에 범죄학에 뒤통수 맞게 된다. 그 다음 범죄학은 합격을 결정짓는 과목이 아닙니다. 저는 합격을 결정짓는 과목은 경찰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에 따라 난이도가 다르겠지만 결국에는 경찰학을 잘 치면 합격입니다. 경찰학 망했어요 이러면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범죄학을 못 쳐서 경이 떨어졌다. 그분은 그 공부를 안 하신 분입니다. 다른 건 다 잘 쳤는데 범죄학을 못 쳤다. 그거는 거짓말이거나 그분이 공부를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여러분들 합격하신 선배님 날 100% 들으시면 안 돼요. 과장하시는 분 계십니다. 자기는 범죄학 학원 들어오기 전부터 1년 전부터 혼자 공부해가 시험도 쳤고 나름대로 공부 많이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학원 와가지고 몇 개월 만에 합격했잖아. 범죄학원 2달만 보면 돼 이러시는데 그거 믿고 후배님 따라 하시면 인생 망칩니다. 그래서 이 범죄학 출제 교수님들도 여러분들이 쉽게 공부하게 그렇게 안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나름의 자기 과목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공부를 하신 분들이 풀 수 있게 만들지, 그냥 운전면허 시험 치러 뭐 답 체크해가지고 뭐 두루 읽고 들어가면 90점이 나왔네요. 이런 공무원 과목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왕 오셨으니까 조금 열심히 해주시길 바래요. 자, 그다음에 3페이지부터 4페이지, 5페이지는 6페이지까지 오늘 배울 목차를 넣어놨습니다. 이제 오늘 보고 복습하시면서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회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뭘 배웠다? 여기서 뭘 보았다? 어느 파트가 중요한 것 같아? 이런 용도로 활용하라고 넣었습니다. 넣고 이 프린트는 되도록이면 버리지 마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테마 강의 듣고 프린트 더 두껍다. 거기에도 이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죠? 포함되어 있는데 그 프린트가 또 달라요. 시험 치기 직전에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차라리 하루 전날 그 두꺼운 프린트 보지 말고 이 프린트로 그냥 한두 시간만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이 시험을 치는 거잖아요. 경찰을 치죠. 경관부나 해양경찰 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음 순환의 기출문제는 제가 경관부라든가 해양경찰, 보호관찰직, 경비지도사 이런 것까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핵심은 뭐예요? 이거예요. 경영경제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학원에 이제 가장 큰 나쁜 점은 뭐냐 하면 학원에서는 대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출제되기 어려운 희박한 내용까지 가르쳐 준단 말이야. 근데 그걸 이 기초를 다지고 보시면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오면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분명히 경영경제 시험을 치는데 경간부 막 거기 경향에 맞게 심도 있게 막 보는 거야. 마음은 뚜렷하지. 그런데 핀트가 잘못됐잖아. 우리 시험은 경간부가 아니고 경찰행정 경제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3월 이 지금 하고 있는 11월 11일 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로 이 프린트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책으로 만드실 필요는 없지만 버리지 말고 단기간에 전체를 보고 싶다 할 때는 이번 순환 프린트를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기는 다른 과목 기출문제 거의 없어요. 한두 개 빼고는 전부 경찰행정 경채만 넣기 때문에 가장 우리 시험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프린트 버리지 마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또 동영상 듣는 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는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단톡방 만들었으니까 질문 같은 거 그쪽으로 하시면 되고.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아실 거고요. 전화번호를 해서 공부하시다가 질문사항이 있으면 우리 단톡방이나 개인톡으로, 또 단톡방에 질문하기 힘드신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개인톡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순서에 따라서 다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이제 오늘 강의를 하죠. 자, 제1편 범죄학 일반 하겠습니다. 자, 이쪽 파트는요, 기출문제 분석표를 한번 보십시오. 7페이지 보시면 원래 시험에 두 문제 나왔습니다. 형식적 의미의 범죄와 실질적 의미의 범죄인데 문제가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범죄학의 연구 방법 중에 질적 연구에 관한데 둘 다 어려웠습니다. 둘 다 기존 문제집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약간 꽈서 처음 보는 지문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당황했죠. 수험생들이 제일 약한 게 뭐냐 하면 안 보던 문장이 나오면 힘들어합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형사법 공부 엄청 했거든. 거기는 판례 문장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범죄학은 문장 그대로 안 나오고 씹어서 냅니다. 제가 우리 처음 만날 때 이야기했죠. 내 알을 낳아둬라고 돼 있어요. 원래 책에. 그걸 보고 이제 출제를 하는데 내 알을 낳아둬라고 하는 교과서도 있지만 사랑합니다 라고 번역한 교과서도 있고, 교수님에 따라서 하룻밤 젖어 라고 번역한 교수님도 있고, 불 꺼라 라고 번역한 교수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교수님이 들어가냐에 따라 문장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수험생은 혼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테마 할 때도 아침 모의고사 좀 어렵게 낼 거고, 동영하고 할 때도 문제가 이쪽 교수님 것도 내고 저쪽 교수님 것도 낼 겁니다. 문장이 달라져요. 그대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업할 때마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려면 이번 순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지간하면 절대로 빠지지 말고 혹시나 문제가 빠지더라도 동영상으로라도 기초를 다지셔야 됩니다. 이번 11월에 기초를 잡으시면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이번 어영부영 학원 처음 왔더니까 앉아있기도 힘들고 막 허리도 아프고 좀 쉬자 일단 1월 2일부터 열심히 하지 이렇게 미루기 시작하면 나중에 한참 사람들 공부 많이 할 때 시험 치기 서너 달 전에 포기를 하게 되는 내년 시험을 치지 라는 그런 분을 제가 봤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그 2004년 경찰행정 경채, 2024년 하반기 경찰행정 경채하고 쭉 2022년에 처음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보면 핵심이 뭐겠어요?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하는 거 범죄학의 연구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제1편 범죄학 일반 중에 가장 중요한 파트는 뭐예요?
범죄학의 연구 방법에 관한 파트다.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가야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시험 치기 직전에 급한데 이럴 때는 1편에서는 그냥 범죄학 연구 방법을 한번 볼까? 이 정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령 있게 하셔야 합니다. 자, 제1장 범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범죄의 개념인데요. 첫 번째 여러분들 알아둘 것이 절대적 범죄 개념. 절대적이니까 그 다음 뭐겠습니까? 상대적 범죄 개념. 이거 구별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걸 구별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절대적 범죄 개념이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타당하고 일정한 국가의 법 질서와 무관한 자연적 범죄 개념을 말한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절대적 범죄가면요, 옛날이나 뭐 미래나 현재나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뭐 저 러시아나 상관없이 타당한 범죄 개념 모두 다 적용될 수 있는 거. 그게 절대적 범죄 개념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상대적 범죄 개념은 일정한 국가의 법 질서와 관련해서만 규정할 수 있는 범죄 개념을 말한다. 일정한 국가의 법 질서와 관련이 있는 범죄 개념이다. 즉 어느 나라에서는 범죄가 되는데 어느 나라에서는 범죄가 안 되던데 이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지금 없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과거에 간통죄가 있었습니다. 간통죄가 뭐예요? 결혼한 사람이 자기 배우자 이외의 상대방과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럼 아내가 열받아서 간통죄로 고소했죠. 실제로 몇 년 전까지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단 말이죠. 아니 살다 보면 뭐 다른 여자하고 잘 수도 있고 다른 남자하고 잘 수도 있는데 그걸 경찰이 잡아가가지고 너 몇 번 했어? 간통죄는 한 번 할 때마다 간통죄 한 개잖아요. 두 번 하면 간통죄 두 개잖아요. 옛날 여러분들 조선일보 도서관에 가서 보세요. 누구가 유부남이 누구하고 바람을 폈는데 뭐 며칠 날부터 며칠까지 몇 번 했다. 횟수까지 나와. 그게 왜 그래? 한 번 할 때마다 간통죄 한 개, 두 번 하면 간통죄 두 개거든. 도서관에서 옛날 책 찾아보세요. 그렇단 말이야. 그 외국 사람 이해 못하는 거지. 뭔데 이거? 아니 왜 경찰이 너그 마누라 놔두고 다른 여자하고 몇 번 했는데? 어이구 많이 했네. 이런 걸 왜 해서 처벌하는데? 그게 왜 뉴스에 나오는데 이해를 못했죠. 간통죄는 대만이나 우리 한국이라든가 뭐 전 세계에서 뭐 몇몇 나라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애자고 난리를 쳤잖아요. 이게 범죄의 상대성이죠. 어떤 행위를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 A라는 나라에서는 범죄로 처벌받고 B라는 나라는 괜찮아. 이게 범죄란 말이야. 그래서 이 현재 범죄 개념은 이 상대적 범죄 개념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거기 일어나 오늘날 출친 거 보세요. 오늘날에는 범죄 개념은 시간적, 공간적 상대성을 가지기 때문에 절대적 범죄 개념은 타당하지 않으며 상대적 범죄 개념이 타당하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범죄학도 상대적 범죄 개념만을 인정하고 있고 자연적, 절대적 범죄 개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타당한 범죄 개념, 절대적 범죄 개념은요. 인정하지 않아요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주셔야 돼요. 이게 알면서도 시험 나면 또 틀려요. 문제 풀면. 그걸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고요. 8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식적 의미의 범죄와 이건 형법에도 나오잖아요. 실질적 의미의 범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절대적 범죄 개념, 상대 개념 우리 기초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형식적 의미의 범죄. 그럼 실질적 의미의 범죄. 이것도 구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자, 형식 의미의 범죄는 형사법령을 위반한 행위, 즉 형법이나 기타 형벌 법규에 범죄 구성 요건으로 규정된 행위를 의미합니다. 형법 해석과 재형법정죄에 의한 형법의 보장적 기능의 기준이 되죠. 이건 형법에서 배우셨을 테니까 해설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범죄 개념은 법적 개념으로 형사입법을 통해 범죄인지 여부가 결정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법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어떤 행위는 범죄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 그럼 그게 형식적 의미의 범죄잖아요. 다 아시겠죠? 자,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요, 한마디로 사회유해성이죠. 사회유해성. 그래서 사회유해성 내지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의미하며 범죄화와 비범죄화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회의 유해성을 일으키는 반사회적 행위라면 이거는 범죄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 이번 형법 개정할 때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되는 범죄와 비범죄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 하겠습니다. 그 밑에 당구장 표시가 있는데요. 요것들은 공무원 시험에 출제됐던 문장들을 모아놓은 건데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당구장. 실질적 의미의 범죄 개념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는 고정된 범죄 개념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잠깐만, 이거 여러분 다 준 거고 내 강의안이 여기 있구나. 그래. 자, 이걸 봐야지. 자, 벌써 이게 또 2달 만에 왔더니 굉장히 낯서네요. 자, 실질적 의미의 범죄 개념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는 고정된 범죄 개념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X 돼 있잖아요. 이거 왜 그래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는 고정된 범죄 개념이 뭐야? 그 밑에다 적어두세요. 절대적 범죄 개념. 여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시간과 2번 실질적 의미의 범죄에서 첫 번째 당구장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는 고정된 범죄 개념 그 밑에다가 괄호해서 절대적 범죄 개념을 라고 적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 실질적 의미의 범죄 개념은 절대적 범죄 개념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틀려요. 절대적 범죄 개념은 범죄학에서 인정 안 한다니까. 그래서 이 형식적 의미의 범죄나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모두 상대적 범죄 개념 하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실질 의미의 범죄 개념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는 고정된 범죄 개념을 전제로 한다. 틀려요. 왜냐하면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는 고정된 범죄 개념은 절대적 범죄 개념을 의미하는데 우리 범죄학에서는 절대적 범죄 개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원 보십시오. 실질적 의미의 범죄 개념은 범죄 가운데 시간과 문화를 초월하여 인정되는 범죄 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고 이는 형법상 금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의 반윤리성, 반사회성 인해 비난받는 범죄 행위를 말한다. 이거 시험에 내면 10명 중에 8명이 동그라미를 합니다. 동그라미. 아니에요. X예요. 왜 그럴까요? 시간과 문화를 초월한다는 말 나오죠. 이거는 뭐예요? 실질적 의미의 범죄 개념이 아니고 절대적 범죄 개념을 뜻해요. 절대적 범죄 개념. 그래서 X입니다. 그래서 실질적 범죄 개념도 일정한 국가의 법 질서를 전제로 하는 상대적 범죄 개념에 해당한다. 이걸 알아두세요. 즉 형식적 의미의 범죄나 실질 의미의 범죄, 즉 형식적 범죄 개념, 실질적 범죄 개념은 모두 상대적 범죄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야. 우리 범죄학에서는 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이런 말 나오고 절대적 범죄 개념 나오면 인정 안 해요. 아시겠어요?
그거를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2번 실제 의미의 범죄에서 첫 번째 당구장 X. 왜 X예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는 고정 범죄 개념은 절대적 범죄 개념이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범죄 개념은 상대적 의미의 범죄 개념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X고, 두 번째 당구장 앞부분에 틀렸습니다. 실질적 의미의 범죄 개념은 하면 안 되고, 절대적 범죄 개념은 범죄 가운데 시간과 문화를 초월하여 인정되는 범죄 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고, 이렇게 가야 동그라미다. 아시겠습니까? 요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게 왜 그래요? 3번 때문에 그래요. 3번. 범죄의 상대성. 범죄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상대성을 가진다. 우리 범죄학에서는 이렇게 본단 말이야. A라는 행위를 어떤 국가에서는 범죄로 취급하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과거에는 범죄로 인정되었지만 현재는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A라는 행위를 어떤 국가에서는 범죄로 취급하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 거. 우리나라는 대마초 피우면 처벌받습니다. 그죠? 마약류 관련 법률에 의해서 처벌받아요. 그런데 외국의 어떤 일부 국가라든가 미국의 어떤 주는 합법이죠. 태국만 하더라도 관광 수업을 위해서 대마 합법화 시켰잖아. 대마 국수도 있고 대마 젤리도 있어요. 그거 우리나라 갖고 와서 먹으면 잡혀간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 다음, 과거에는 범죄로 인정되었던 우리나라 간통죄잖아. 간통죄. 지금 간통죄 헌법재판소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해서 강세는 위헌이다 해가 없어져 버렸잖아. 그때 이제 제 수업 듣는 남학생이 가더라고. 아이고 교수님 이제 간통죄 없어지면 막 남자들 바람 많이 피우겠네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간통죄는 비록 없어졌지만 태가 망신할 수 있는 수만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새 여자들이 똑똑해가지고 바람 잘못 피우면 이혼당하고 재산 뺏기고 골치 아파지죠. 그리고 또 요새 젊은 분들은 애기 안 놓고 개나 고양이 키우신 분이 많던데, 혹시나 자식을 놓게 되면, 제가 아는 분은 부인 놔두고 바람 피우다가 아들 칼에 찔렸습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천사 같은 엄마를 놔두고 다른 여자 만난다고 아버지를 칼로 찔렀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짓 안 하시는 게 좋다. 법에 없어지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범죄학에서는 범죄는 상대성을 강조하거든요. 범죄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상대성을 가진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절대적 범죄 개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식의미의 범죄나 실질의미의 범죄 모두 상대적 범죄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그럼 기출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따끈따끈한 경영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형식적 의미의 범죄와 실질적 의미의 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바로 틀렸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특성은 절대적 범죄 개념을 뜻하는데, 형식적 의미의 범죄나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모두 뭘 바탕으로 한다? 상대적 범죄 개념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1번이 틀렸다. 그 다음 2번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입법의 지연에 따라 법적 허점을 야기할 수 있다. 당연하죠. 형식의 범죄는 뭐야? 법에서 A라는 행위는 범죄야 이렇게 규정해야 되거든. 그래야 처벌할 수 있잖아.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맨날 싸우다가 법을 안 만들었어. 그럼 A라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 겁니다. 이 여러분 요새 스토킹 굉장히 막 뉴스 얼마 전에도 보니까 뭐 헤어지자 했는데 찾아가가 여자 죽이고 난리 치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막 살인 가고 이렇게 되는데, 옛날에는 스토킹 특별법 없었잖아요. 결국 싫어하는 여자 졸졸 따라다니고 경찰 신고해도 솔직한 얘기로 뭐 경범죄 처벌법으로 벌금 내고 나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찾아가가 또 하다가 아니 내가 네 때문에 벌금까지 먹고 전과자까지 됐는데 이 칼로 찔렀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처벌하려고 스토킹 특별법 만들었는데도 며칠 전에 또 죽였다 하고 난리죠. 그죠? 아무튼 2번이 왜 맞는지 아시겠죠? 이 A라는 행위는 범죄다라고 규정을 해줘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법을 안 만들어서 싸운다고. 그러면은 처벌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사회에 유해한 반사적 행위를 말한다. 맞잖아. 반사회적 사회 유해성, 반사회적 행위. 4번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범죄 개념에 더 근원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정책적 판단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맞습니다. 이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법이 규정 안 한 것들도
아, 이거는 범죄해야 되겠는데 이야기했잖아요. 위에서 보면 실질적 범죄는 범죄와 비범죄의 기준이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4번은 맞는데 이 4번과 관련해서 알아둘 것이 뭐냐 하면 실질적 의미의 범죄를 모 교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범죄학적 개념이다. 범죄학적 개념 또는 범죄학적 범죄 개념이다. 이렇게 모 교수님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문제집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범죄학적 개념이다. 틀리죠. 실질 범죄학적 범죄 개념에 해당하는 것은 형식적 의미의 범죄가 아니고 실질적 의미의 범죄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게 요 4번 질문하고 비슷한 거죠.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범죄 개념에 더 근원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정책적 판단 기준을 제시해준다. 따라서 모 교수님은 이 실질적 의미의 범죄를 범죄학적 범죄 개념이다.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범죄학적 개념, 범죄학적 범죄 개념. 뭐 범죄라고 넣으면 더 이해하기 쉽겠네. 범죄학적 범죄 개념.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범죄와 실질 의미의 범죄 중에 범죄학적 범죄 개념에 해당하는 건 뭐니 하면 여러분들은 시험에 형식적 하면 큰일 납니다. 실질적 의미의 범죄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벽에 시계가 없나? 내 눈에 관심 시계 없죠? 시계 보면서 해야 되네. 자, 거기 유사 개념 잠깐만 볼까요? 봅시다. 자, 유사 개념 하고 쉬겠습니다. 유사 개념에서 일탈 행위 또는 일탈, 어떤 교과서는 일탈, 어떤 교과서는 일탈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걸 한번 지우고 그림을 하나 그려봐야 되니까. 자, 유사 개념, 범죄와 유사 개념인데 일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탈 행위 또는 일탈. 다양한 사회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모 교수님 책에서는 교수님마다 다 다르게 설명하잖아요.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비공식적 사회 규범을 위반한 행위. 교수님마다 서술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범죄학은 여러 책을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프린트 위주로 보시면 돼요. 혹시나 불안하다 이러면 뭐 그냥 뭐 좀 많이 보는 얇은 책, 서울 학생들이 보는 거 하나 참고를 할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권하지 않습니다. 교수님마다 문장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보는 책에는 내 아를 낳아두라고 돼 있는데 서울 모학원 교육에서는 하룻밤 자자 불 끄라로 돼 있네. 뭐예요? 그게 그 말이에요. 라면 먹고 갈래? 그 말이에요. 이러면 그게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아니 교수님 그 라면 먹고 갈래가 어떻게 그요? 라면을 먹는 거고 하룻밤 잘래가 아니잖아요. 하는데 아는 사람 알잖아요. 그런 게 범죄학이에요. 황당한 거죠. 그래서 책을 여러 개 볼수록 성적이 까내려갈 가능성이 많아요. 헷갈려서. 그래서 일탈은 다양한 사회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다라고 일반적으로 교과서에 되어 있는데 모 교수님 책에 보면 비공식적 사회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다. 비공식적 사회개념이 뭐예요? 뭐 형법에 규정된 범죄 이런 거 말고 그냥 나쁜 짓 이런 게 비행이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약간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일탈 안에 범죄가 들어갑니까? 하니까 범위로 보면 들어가요. 개념적으로는 안 들어가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리죠. 이게 범죄하기 어려운 게 그런 겁니다. 이게요. 일탈은 범위가 굉장히 크잖아요. 범위로 보면 일탈 행위 안에 범죄 들어가요. 맞잖아. 그런데 범죄하고 일탈하고 또 구별할 수도 있거든.
범죄는 법에 범죄로 딱 되어 있는 건데 일탈이라는 거는 그 법 말고 비공식적 사회규범을 위반한 걸 일탈이라고 해. 그러니까 개념으로 이야기하는가 범위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요. 일반적 기대를 벗어나는 일탈 행위인 알코올 음료, 술 마시는 거, 자살기도, 가출 등도 범죄 연구 대상입니다. 일탈이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당구자. 일탈 행위는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행위와 모범적 행위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그 자체가 범죄가 되지 않은 알코올 중독이나 자살기도, 가출 등에 해당하고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일탈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X. 끝부분이 틀렸어.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일탈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지. 내가 범위로 보면 일탈 행위 크다고 그랬잖아. 범위로 보면. 아시겠어요? 일탈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거 다시 설명드리겠죠. 좀 이따가. 그 다음 비행입니다. 비행. 주로 청소년의 일탈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비행은요. 이 두 개가 애매하잖아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비행을 뜻하는 말로 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역시 비행도 형사법령에 위반된 행위가 아니지만 형사법령에 위반된 행위가 아니지만 형사사법기관이 개입한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형사사법 경찰이나 검찰 기관이 개입한다. 형사법령에 위반된 행위가 아니지만 형사사법기관이 개입한다 해서 이 문장을 제가 왜 적었냐면 책에 없거나 그 표현결이 없는 게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나마 교수님들 책 중에서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교보에도 있어요. 대한범죄학회에서 2년 전에 발간한 대한범죄학회 박영사에서 나온 범죄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서점에 나중에 심심해서 가보세요. 정말 짜증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막 보기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 책을 여러 교수님이 한꺼번에 썼기 때문에 책을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야. 거기서 귀퉁이에서 한 문제씩 내더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비행은 형사법령 위반의 행위가 아니지만 형사사법기관이 개입하고요. 이 비행은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청소년 비행을 뜻해요. 그런데 자, 아까 이야기했지. 일탈은 다양한 사회기물 위반을 행위야. 그럼 여기서 당연히 범죄 들어가죠. 그런데 이 개념만 이야기하게 되면 비공식적 사회기물 위반 행위를 일탈이라고 한다. 이거는 범위를 넓게 이야기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요거는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고 다양한 사회기물 다양한 사회기물 위반한다. 이게 범위고 물론 범죄 위반도 들어가는 거고 어떤 교수님은 비공식 사회기물 위반 행위다. 이거는 개념적으로 일탈하고 범죄가 구별을 하게 되면 범죄는 법에 범죄라고 돼 있는 거고 일탈은 법에는 안 돼 있지만 지켜야 되는 거잖아. 그런 비공식적 사회규범을 위반한 행위를 말해. 이거는 교수님이 범죄하고 구별하려고 이야기한 거고 범위로는 이 안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형사법령 위반 행위가 아니지만 형사사법기관이 개입한다는 게 이게 또 비행이잖아요. 일탈하고 비행하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이 대한 범죄학 협회에서 만든 책에 이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말하는 게 제가 범위와 개념을 구별해서 하니까 여러분 헷갈린단 말이야. 그럼 이것만 기억해. 범죄. 범위가 제일 작아. 그죠? 그 다음 비행이야. 비행. 물론 여기에 반대하는 교수님도 계시지만 우리 시험에 한 번씩 나오는 그것도 최신 교과서 2년밖에 안 됐고 대한범죄학회에 10몇 분이 공개한 교과서 이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이 그림만 알아두시면 돼요. 비행이 범죄를 포함하고 더 넓은 개념이야. 비행. 그 다음 비행보다 더 넓은 거 일탈행동 또는 일탈행동. 일탈행동. 그 다음
반사회적 행동.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요 그림을 하나 그려두십시오. 그나마 교과서 중에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교수님들 공조 교과서에 요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솔직한 얘기로 요런 거 시험에 나오기 힘들고요. 요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범죄, 비행, 일탈행동, 반사회적 행동. 요게 아주 그 출제가 유력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요거 하나 그려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서 봅시다.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분 뒤에 뵙죠.